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 5.16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박정희. 종신 독재를 꿈꿨던 그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죽음을 당했다. 1979년 10월 26일이었다. 드디어 기나긴 암흑의 세월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박정희가 뿌려놓은 쿠데타의 씨앗은 다시 자라고 있었다. 독재자 박정희가 총애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그가 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2.12 군사반란이었다. 이른바 신군부의 등장이었다. 1980년 봄, 18년 동안의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열망이 온 나라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독재의 자식들, 박정희의 후예들은 은밀하게 총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쿠데타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1980년 5월 18일 0시, 전두환과 신군부 일당은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고 민주인사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한편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한밤중에 도심과 대학들을 무장한 군대가 점령했다. 운명의 그날 밤, 전북대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제7공수여단 31대대였다. 다른 대학들처럼 전북대학교 학생들도 학생회관에 모여 다음날 있을 민주화 시위를 준비하다 잠들어 있었다. 학생회관에 있었던 30여 명의 학생들 중에는 농과대학 2학년이었던 이세종 열사가 있었다. 그는 계엄군의 진입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각 방마다 뛰어다니며 동료 학생들을 깨웠다. 어서 일어나! 계엄군이 쳐들어왔어! 당연히 그는 계엄군의 표적이 되었다. 차검한 소총과 몽둥이를 든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옥상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잠시 후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계엄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면서 연행된 학생들 중 한 명이 불려나가서 열사의 시신을 확인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이었다. 광주에서 학살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세종 열사는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의한 최초의 희생자였다. 전두환 정권은 끝까지 열사의 죽음이 단순 추락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9년의 세월이 지난 1989년 당시 부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두개골에 광범위한 복합 골절이 있었고 안면부, 흉부, 복부, 사지 등의 많은 타박상이 존재했다. 손상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추락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세종 열사가 옥상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열사의 명예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열사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은 곳이 광주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998년 10월, 이세종 열사는 뒤늦게나마 광주 민주화 항쟁의 희생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이듬해인 1999년 4월, 김제 월촌면의 선산에 안치되어 있던 열사의 시신은 비로소 5.18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985년 5월 18일,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전북대학교 교정에 세워졌다. 전두환 정권의 폭정이 막바지에 달했던 시기였다. 자신들이 열사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전두환 정권은 심야에 강제로 추모비를 파내어 열사의 고향으로 옮겨놓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동료들과 후배들의 투쟁에 힘입어 얼마 후 제자리로 돌아왔다. 2003년에는 추모비를 새로 단장하면서
고 신용복 선생의 글씨로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는 비문을 새겼다.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열사의 희생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날 밤 열사가 떨어져 내렸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앞마당은 이세종 광장이 되었다. 해마다 5월 18일이 되면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 그의 희생을 기린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살아남은 이들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